구독자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아우디가 과거에 개발하다가 지하 창고에 박아둔 모델의 유출 사진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짜잔! 이 모델은 2008년 기존의 아우디 TT의 룩을 더 현대적으로 재정립한 모델이었지만 네, 죄송합니다. 어그로 좀 끌어봤습니다. 사실은 2004년에 출시한 현대 투스카니입니다. 이 모델은 개인적으로 디자인 룩의 밸런스가 정말 잘 갖춰진 모델이라 생각하는데요. 이 괜찮은 모델에 아우디 로고를 박으니까 보자마자 뭔가 독일제 완성차의 정수가 느껴진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기존의 아우디의 룩과 달라 좀 이질적으로 느껴지셨나요?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로고를 보자마자 아우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관점이 다 달랐을 것입니다. 로고는 그 자체로 소비자들이 브랜드에게 충성심과 신뢰를 주기도 하죠. 특히 자동차 회사들은 본인들의 심볼을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곳에 이 징표를 박아둡니다. 그만큼 로고는 소비자와의 인식에 아주 큰 영향을 주죠. 그리스어의 로고 테포스에서 유래한 로고는 로고 타이프의 줄임말입니다. 장식적으로 디자인한 회사명이나 상품명, 문자, 잡지명 등 의도적으로 디자인한 글자를 의미하죠. 현대에서는 더 포괄적인 의미로 CI, BI라고도 표현합니다. 자동차 회사의 방향성이야 당연히 가치가 가지각색이니까 이거다 라고 획일화 할 수는 없지만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 등 각 대륙에 따라 어느 정도 비슷한 개념을 공유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독일의 슈트르가르트를 상징하는 포르쉐나 밀라노를 상징하는 알파로메오, 벨포르 지역을 상징하는 푸조, 그리고 세계대전 전쟁 영웅의 문장 페라리나 상업자의 별자리인 람보르기니와 같은 방패형 문장 또는 가문의 문장을 자주 사용하기도 하죠. 그들의 오랜 역사와 유산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특성상 그 지역의 동물이나 사물을 로고로 형상화하는 것이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3개의 부분에서 최고를 상징하는 벤츠, 4개의 회사를 상징하는 아우디, 창업자 2명을 상징하는 롤스로이스는 간단한 심볼이나 모노그램으로 조형의 미를 살렸고 BMW나 벤틀리 같이 항공업에서 출발한 회사는 프로펠러나 날개 등 기업의 근간이 되는 장인정신을 하나의 로고 안에 형상화하여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그리고 회계 끝이 돌출된 형태인 셰리프체 글꼴과 같은 고전적인 서체를 더해서 고유의 전통의 이미지를 고취시키는 걸 유럽은 또 기가 막히게 잘하기도 하고요. 이 특징들이 자연스레 고급스러움을 전달하면서 다양한 브랜드를 명품의 이미지로 강화하는데 많은 서포트를 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카메이커 중에는 이 특징과는 좀 다른 느낌을 보여주는 녀석이 있었는데 바로 폭스바겐이었죠. 1937년 폭스바겐이란 국유 자동차 회사를 설립한 히틀러는 포드의 산업적 기량과 대량 생산에 대한 그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효율적인 제조를 하는 포드의 철학 방식에 꾸준히 감탄할 정도로 실용주의적인 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독일 전반에는 바우하우스 같은 기관을 통해서 전쟁 후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이겨내기 위한 사치스러운 공예품보다는 합리적이고 근대적인 디자인을 접목시킨 기술 공예가 자연스럽게 확산될 시기였기도 했죠. 이러한 철학을 가진 채 탄생한 폭스바겐의 로고는 특별히 숨겨진 의미가 없이 폭스바겐의 VW의 간단한 약어로 로고를 만듭니다. 폭스바겐 로고를 보면 앞서 언급한 보편적인 유럽의 특성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신미성을 강조하는 섬세한 심볼릭이나 우아한 기품을 가진 상징적인 문양도 없는 이 로고는 오히려 북미의 로고들과 유사했습니다. 미국은 다양한 사회를 근간으로 자본주의와 자유시장 원칙을 삼아 효율성, 경쟁, 결과를 강조하는 만큼 미국의 로고는 특히 샨세리프체, 즉 고딕체를 필두로 모던함과 실용주의에 기반하면서 베이직하고 명확한 브랜드 이미지를 보여준다는 것이 특징이었죠. 어떻게 보면 촌스럽다고 생각될 수 있는 투박하고 직접적인 표현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따라서 대다수의 로고들은 힘과 진보를 강조하고 대담하고 볼드한 디자인을 특징으로 하는 것을 보면 국뽕을 한 사발 마신 미국인들의 자신감과 힘이 느껴집니다. 힘과 신뢰를 상징하는 포드나 제너럴 모터스, 군용 지프의 경의를 표하는 지프같이 이름 그냥 필터링 없이 냅다 박아버린 명확함은 브랜드 그 자체에 대한 자긍심이 보이죠. 그리고 나비 넥타이를 형상화한 쉐보레, 애국심을 상징하는 삼색을 가진 뷰익, 날개를 형상화한 크라이슬러와 같이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거나 고딕체와 찰떡인 볼드한 형상들은 시각적으로 강력해 보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캐딜락이라는 로고가 유난히 좀 있어 보이는데 알고 보니 미국 디트로이트를 개척한 프랑스 왕족 출신인 캐딜락 가문의 문장이었더라고요. 이걸 보면 이 분류가 확실히 제 뇌피셜이 아닌 거죠. 이런 미국에게서 전쟁통 속의 적절한 타이밍으로 기술을 배워간 아시아의 섬나라가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미국은 일본을 그냥 자비 없이 뚜까 패고 회유하기 위해 일본에게 민주주의 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인 기술 원조를 했었죠. 특히 미국이 자동차에서는 GM, 포드, 그리고 크라이슬러 같은 덩치들을 일본에게 파트너로 제공하면서 말이죠. 2차 세계대전 직후 바로 터진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의 전초기지였던 일본은 미국의 군수품 차량 생산을 지원하면서 폼을 쭉 올렸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자동차 산업에 폼을 올린 일본은 독자적으로 전수받은 기술을 체화하고 본인들의 노선을 구축했죠. 심지어 1970년대 80년대에는 유럽이나 미국이 역으로 일본에게 생산 및 제조 방식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TPS 같은 공장 시스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배워갈 정도였다니까요. 그리고 1990년대에는 흠 숭배자라고 불렸던 당시 아우디의 회장 페르디난트 PA가 일본의 단차 기술력을 잡으려고 자사 자동차를 검수하기 위해 파팅 라인 틈에 카드를 넣어보는 행위를 즐겼던 것처럼 독일차보다 일본차의 틈이 약 0.5mm 우세했었습니다. 그만큼 토요타, 혼다, 닛산을 비롯한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는 오랫동안 품질과 신뢰성의 대명사였던 거죠. 이어받아서 1967년 현대자동차가 포드의 기술 제휴로 가져온 코티나나 1973년 현대전공이 미쓰비시의 기술 제휴로 가져온 파제로로 생산한 갤로퍼 등 당시 산업 발전의 태동기를 가졌던 격동의 한국도 미국과 일본의 산업에 대한 기술이나 전문성을 쭉쭉 흡수했죠. 이처럼 일본이나 한국 등 아시아 카메이커의 특징은 협력, 조화, 화합을 상징하고 스승에게 기술을 배워 기본부터 근면성실하게 독자적으로 구축해온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면과 신뢰의 상징인 소의 머리를 추상화한 토요타나 아치메를 형상화해 성실함을 표현한 닛산, 지구안의 현대 또는 악수하는 사람들의 협력적인 가치를 보여주면서 말이죠. 그리고 두 나라가 다 글로벌 자동차 리더의 후발 주자였던 것만큼 더 현대적인 서체를 사용하여 포화된 시장에서 더 눈에 띄도록 로고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가져가거나 메비우스 띠를 상징하는 인피니티, 공돌이형 느낌 물씬 나는 기아 같은 기계적 균형감을 추구하는 모노그램으로 인해서 추상적인 조형을 균형감 있게 가져가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기술성과 신미성을 기반한 강인한 부드러움을 추구하는 유럽, 네모나거나 직선형의 투박함으로 머슬카의 힘을 연상시키는 미국, 추상적인 조형이나 대칭이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고가 셀 수 없이 많은 만큼 로고의 의미에 대한 다양한 썰도 많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로고는 기업의 정체성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로고의 조형도 중요합니다. 자동차 산업의 문을 열었던 벤츠는 명실상부 럭셔리 자동차의 표본입니다. 벤츠 가고 똥차 온다 라는 괴상한 표현이 있을 정도로 그 브랜드에 대한 인식은 말할 것도 없죠. 이처럼 브랜드의 역사와 전통에 따라서도 로고의 인식에 달라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벤츠는 오랜 역사만큼이나 수십 년에 걸쳐 로고를 조형적으로 개선했죠. 특히 미학적인 형태의 균형이 명확합니다. 전반적으로 곡선 위주의 완만한 라인으로 이루어진 자동차 스타일링에 끝이 뾰족한 벤츠의 로고는 흰 바탕에 검은색 점처럼 외곽 라인과의 대비가 명확하기도 하고 템버 라인으로 이루어진 직선형의 볼드한 스타일링에도 큰 각도로 인해 단조로움을 깨주며 외곽의 신미성을 더해줍니다. 또한 큰 원안에서 세 개의 획이 한 곳의 중심점이 되어 모여지는 로고의 형태는 타사보다 벤츠 모델의 시인성을 강조하는 초점이자 장점이 되기도 하고요. 물론 로고 지어놓고 봐도 벤츠의 조형적 완성도는 넘사긴 합니다. 무튼 그냥 어느 정도 멋지게 프로파일 잘 잡아놓은 익스테리어 스케치에 벤츠 로고 박으면 그냥 멋있어 보인다는 말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자동차에서의 로고는 시각적 밸런스를 맞춰 디자인하는 것은 당연지사이고 나아가 자동차의 조형을 완성하는 요소이기도 하다는 거죠. 최근 기아가 로고를 16년 만에 8천억을 들여서 전면적으로 바꿨죠. 아마 현 시대 카메이커 중에 로고에 가장 많은 변화를 준 게 기아인데 아예 다른 회사의 로고라고 말해도 무색할 정도로 엄청난 변화를 주었습니다. 해외나 국내 소비자들이 로고를 아예 떼어버리거나 다른 로고로 바꿀 만큼 원성이 잦았던 거죠. 기존 로고의 조형적인 밸런스가 많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기아 철자 자체의 자간사이의 여백의 밸런스가 불균형한 건 당연하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원형으로 묶어주었지만 세 개로 이루어진 철자로 인해 여백의 통일성이 없이 시인성이 부족했던 거죠. 그리고 요즘 보면 자동차의 회사들은 기존의 물리적인 엠블럼에서 디지털 시대에 발맞추어 입체감 있는 형상에서 벗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평면 디스플레이에서 구현할 수 있는 직선적인 벡터 기반의 실용적인 로고 이미지로 점차 업그레이드 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바람은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좀 더 테크적인 이미지를 가져가려는 많은 카메이커 업체들의 브랜딩 전략에 따라서 더욱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죠. 따라서 디지털 변환을 도모하고 있는 많은 카메이커들이 로고를 바꾸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엠블럼을 생산해야 하는 금형이나 입간판 광고, 많은 문서의 양식 등 기존에 있었던 것을 완전히 갈아치울 때까지 천문학적인 금전적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만큼 기업의 정체성이자 심볼인 로고를 트렌드에 맞게 바꾸는 것도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로고를 단순히 조형적 트렌드에 맞게 이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테슬라를 탈 때 로고의 조형에 대해서 신경 써본 적이 있나요? 전기 모터의 단면을 따왔다고 하는 적당한 조형을 지닌 테슬라의 로고는 생각보다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를 사람들이 로고로 인식하기보다는 가치로서 인식하는 것도 가장 큰 이유죠. 우리가 테슬라를 떠올리면 벤츠, BMW, 아우디처럼 로고가 멋지게 박힌 기깔나는 모델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기보다는 테슬라의 가치적인 면이나 진보적인 기술, 글로벌한 이슈에 대해서 떠오르지 않으세요? 테슬라 세 글자 자체에 프리미엄이 달렸다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핸드폰, 앞서가는 미래 모빌리티의 개척자, 환경을 생각하는 앰버서더라는 슬로건은 엉망진창인 단차 품질에 질 낮은 오디오, 근본 없고 어이없는 스타일링, 짧은 역사도 이거 그냥 아무렇지 않을 정도로 그 자체로서 힙한 자동차가 되었죠. 전통적인 카메이커가 쌓아올린 자동차라는 그 견고한 성을 테슬라가 새로운 방향으로 한 번에 선도해버린 것입니다. 저 테슬라만입니다. 요즘 미국부터 중국 등 다양한 나라에 생기는 전기차 스타트업들의 로고를 보면 당연히 그 로고의 조형미가 미래적이고 세련되면서 멋있습니다. 상향 평준화된 거죠. 똑똑한 기업들의 트렌디한 브랜딩과 자연 선택처럼 살아남은 로고의 균형감의 비례는 시대가 갈수록 더욱 발전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하지만 이 자동차들이 로고로서 명확하게 인식이 가시나요? 네, 결국은 로고를 인식하는 데에 가장 큰 요소는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에게 브랜드란 역사와 전통보다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냐, 얼마나 힙한 브랜딩을 하냐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잘 갖춰진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아름다운 로고를 잘 매칭하기만 하면 우리도 모르게 그 브랜드의 프리미엄을 더욱 크게 인식할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전기차의 시대를 맞이하여 로고를 교체하는 카메이커들의 시의적절한 계획은 당연히 긍정적이지만 아무리 로고를 멋있게 바꾼다고 해도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생각이 없으면 그 로고는 바꾸는 만도 못할 것이죠. 무튼 본인의 자동차의 엠블럼을 떼어내고 주행하는 구독자님들이 더 이상 없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주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